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진호 원장입니다. 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면접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들께서 마음 졸이시면서 우리 자녀 뒷바라지 하시느냐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서울대 영재교육원 면접 잘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준비했던 친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꼭꼭 딱 집어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경향과 준비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대치 MSG에서 1차 통과되어졌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친구들이 19명입니다. 근데 2차 면접만 준비한 친구들은 11명.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21명 중에서 우리 20명이 서울대 연대 1차 통과가 다 됐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이제 연대로 가게 되어지면서 서울대에 준비해야 하는 이 친구들이 사실 인원수가 좀 줄어들었죠.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사실. 자, 근데 의외로 이렇게 서울대 영재교육원에 또 준비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올해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서울대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19명 좋은 결과 있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안 되는 터라서 한 곳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이슈를 생각하면 거의 다 합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2차 면접 경향과 난이도를 살펴보면 일단 서울대는 탐구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산출물에 대한 질문 확실히 있었고요. 확실합니다. 확실. 그리고 질문의 난이도는 수준이 높은 질문을 받은 친구들도 일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다지 자기소개서의 난이도와 제출한 산출물의 난이도보다 높지 않았다는 점.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질문들이 꼭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일단 자기소개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인상 깊었던 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질의응답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3번 문항에 대해서 쓴 내용에 대해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산출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교수님이 있는 반면 또 자기소개서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교수님들로 이렇게 약간 역할이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서 물어본 질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찬찬히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과학융합 부분은 누1, 누2 해서 교수님 한 분씩 들어가 계셨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교수님들의 그 질문 받은 면접은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많을 때고 한 3, 4개 받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의 평균 개수는 한 6개에서 8개 정도 되는 걸로 봅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물어보시는데 너무 이게 험하게 너무 꼬투리 잡고서 이게 쫓아오듯이 추궁하듯이 이렇게 질문은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의 이런 분위기가 밝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면접할 때 분위기가 좋으면 당연히 말도 잘 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일단 자기소개서에 관련되어진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 영재교육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자,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 봉사활동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내 스스로가 어떤 그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갖다 하게 되어졌는지,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셨다라고 해요. 자, 네, 제시한 책에 관련되어진 가벼운 질문을 갖다가 하셨고 오히려 올해는 책에 관계되어진 부분의 질문의 난이도가 얕았다는 점. 자, 그리고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내용의 질문이 일단 있었는데 사실 질문의 난이도가 높을까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간 경우인데 오히려 탐구한 내용에 대한 이 질문 내용 자체가 조금 가벼웠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 친구들 되게 많이 준비하고 그 준비한 만큼 또 긴장도 있게 갔는데 또 이게 평범했다고 하니까 살짝 긴장이 풀어진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과학융합은 질의응답에 대한 이 부분들의 내용이 이렇게 좀 짧아요. 자, 근데요 수리정보 쪽에서는 과연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까? 제 서울대학교는 수학에 대한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수리정보와 과학융합에 대한 부분만 일단 파악을 했는데 일단 수리정보 쪽도 똑같이 두 분의 교수님이 있으셨고
일단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좀 질문이 좀 과학 융합보다는 좀 셌던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갖다 하셨던 것과 학년에 따라서 지원했던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질문의 난이도가 좀 달랐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 수리정보 쪽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던 친구들이 자기가 받은 질문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너무 평범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웠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학년에 따라서 조금 기조가 좀 달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관련에 관계되어진 질문으로는 3번 산출물 3번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1200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분 동안 자기소개하기,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설명하도록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자기소개서 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걸 받았는가? 수리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과 빅데이터에 관련되어진 인공지능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학이나 과학 융합에 대해서 나오는 질문의 그런 어떤 가지수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사용할 줄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지, 게임에 대한 관심 또는 즐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 그 다음에 게임 제작에 대한 지원자의 수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게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혀 약간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피라미드의 높이를 갖다가 막대기 없이 측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측정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받았다는 점, 수학과 수학 융합과 코딩에 관계되어진 전체적인 내용의 질문들이 많았었던 것이 서울대 수리정보의 내용입니다. 자, 수리정보 쪽 지원하시는 그 부모님들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적인 언어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앱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대 수리정보 영재원에 관심이 있으실 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써보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면접 후기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을 간단하고 굵게 그리고 짧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